우와. 지리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한눈에 봐도 이 엄청난 규모의 폐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2층에 매우 커다란 건축물인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의 이 건물은 여기서 25년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쩌다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맨발의 신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맨발입니다. 야, 오늘은 제가 지리산에 나와 있습니다. 야, 오늘 하필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의 분위기와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는데 차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도착을 해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들어갈 수 없게 해놔가지고 일단 여기서 먼저 찍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경사 장난 아니죠? 올라오는 길에는 주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찰길을 띄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춘향과 이몽룡의 로맨틱한 사랑? 아니면 뭐 지리산의 전기? 우리가 남원의 광안루는 많이 가보고 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광안루를 많이 와봤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요. 야,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소름 돋게 생겼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30년 가까이 남원을 지키고 있는 이 건물. 그 이름은 남원 지리산 코레스코 콘도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대기업 우성그룹이 야심차게 올리던 콘도였죠. 그런데 왜 1996년에 멈춰선 시기가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흉물 속에 감춰진 사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20, 30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90년대 우성 아파트 하면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브랜드였습니다. 우성건설을 모태로 재계순위 20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던 우성그룹. 야,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건설로 돈을 쓸어 담으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당연히 레저나 관광으로 눈을 돌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코레스코입니다. 전국 명당이란 명당에는 죄다 코레스코 콘도를 짓겠다고 판을 벌렸습니다.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광안루와 가깝고 지리산 길목인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초대형 콘도를 올려서 남원 관광과 지리산 관광의 핵심을 먹겠다는 게 우성그룹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1996년 1월 18일, 대한민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터집니다. 한보그룹 부도보다 1년 앞서 우성그룹이 먼저 부도난 겁니다. 과도한 확장과 무리한 대출, 거대한 공룡이었던 우성이 무너지자 전국에 짓고 있던 수많은 아파트와 콘도 현장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남원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죠.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연장을 던졌고 하청업체들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이 콘도를 믿고 모은 돈을 쏟아부은 회원권 구매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요. 이 건물이 아무리 30년 가까이 되었다 치지만 중간에 공사를 재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몰탈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네, 벽돌도 쌓여 있네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새 것 같아 보여요. 워낙 미관상 안 좋으니까 여기가 남원에서 사업 좀 해라. 뭐 이래서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뭐 지금은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은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해가 가면서 인구도 줄고 뭐 콘도, 펜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뜻 이런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뭐 숙박업소로 사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자재들만 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쌓여있는지, 언제 사용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옆으로 돌아와서, 네, 바닥에는 버려진 자재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 에어컨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다 돈인데, 정말 아깝네요. 여기는 복도에서 제일 끝 부분인데, 원형으로 된 끝부분이 둥그렇게 마감 처리가 된 걸 보니 조그만 발코니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복도를 쭉 관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새삼 이 건물이 엄청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뒤편이고요. 각 객실동에 테라스가 있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둥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 보니 건물이 잘 지어졌다면 곡선의 미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들어가지 못한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은 객실의 구조와 크기가 꽤 넓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찾아볼 수 있던 자료에는 회원권 50계좌를 분양했었고 26평, 39평이 있었는데 26평 로열 회원권은 497만원, 39평형형 골드는 1197만원, 계약 기간은 10년, 1년에 3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입비를 돌려받는 리콜제 방식이라고 하네요. 2000년 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현재 가치로는 1,3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금값이 한 돈에 5만원대였고 현재는 약 90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은 역시 현금보다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만 하더라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당시 콘도 회원권을 사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돌려준다고 하지만 10년 동안은 돈이 묶인 상태이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곳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안타깝게도 IMF 때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으스스하고 외딴 곳에 어떤 목적으로 숙박을 할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복합 테마파크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곳에 관광지나 볼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곳의 현실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 마트나 볼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복합 레저 시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목소리가 잠이 온다, 지루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 신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대신에 주무시기 전에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목소리가 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으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모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